피부가 매우 얇고 연골이 되게 약하신 분들은 콧볼 축소를 많이 해버렸을 때 상당히 이 좌우폭이 좁아지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을 때 콧볼이 갑자기 좁아져서 숨 쉬는 게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콧볼 축소의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국경훈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콧볼 축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문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과연 이런 콧볼 축소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수술인지, 위험한 수술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콧볼 축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종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외측 절개의 경우에는 코에 얼굴에 붙는 부분 있죠? 바깥쪽으로 피자 조각 같은 모양으로 이 아래쪽 부분의 피부를 잘라내고 남은 피부끼리 봉합하는 수술 방법이거든요. 이 흉터가 좀 눈에 띌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콧볼이 줄어드는 데는 가장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개 중에서 이제 내측 절개 방법이 있죠. 콧구멍 안쪽으로 절개선을 넣어서 콧구멍의 크기를 좀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흉터는 없지만 콧구멍 안쪽에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콧볼이 그렇게 넓지는 않으나 콧구멍이 크신 분들, 바깥쪽 피부, 콧날개 쪽의 피부가 그렇게 두껍지 않으면서 콧구멍이 넓은 분들은 이런 내측 절개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절개 같은 경우는 제일 넓은 포인트에서 반대쪽 넓은 포인트까지 살짝 구멍을 뚫어서 코 안쪽으로 실을 통과시켜서 묶어주는 형태의 콧볼 축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콧볼이 줄어드는 효과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겉으로 보이는 흉터가 없다라는 장점, 바깥쪽을 이렇게 모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하점에 볼륨감을 조금 주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콧볼 축소는 환자분의 코의 비율, 콧볼의 비율, 코의 피부의 두께 또는 코가 이 얼굴에 붙는 모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콧볼 축소들은 어떠한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될까요? 콧볼 축소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국소 마취, 코에 부분적으로만 마취를 하고 수술이 가능합니다. 외측 절개나 내측 절개 같은 경우는 조직을 잘라내고 중간에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겠죠. 다시 당겨서 꿰매는 상황이기 때문에 콧볼이 줄어들게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봉합을 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잘라내는 과정, 봉합하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수술은 끝납니다. 어려울 것이 없는 수술이지만 수술 전 단계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합을 할 때에도 흉터가 가장 신경 쓰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 수술을 하는 그런 실보다 조금 더 가는 실로 꼼꼼하게 봉합을 하게 됩니다. 비절개 콧볼 축소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실을 통과시켜서 살짝 묶어서 교정을 하는 이런 형태로 수술이 마무리가 되고요. 코 수술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코끝, 콧대 위치와 모양을 먼저 잡아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콧볼만 살짝 교정을 하는 형태로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분들이 이러한 콧볼 축소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콧망울이나 코끝 부분의 볼륨감은 적절한데 콧구멍이 되게 좌우로 퍼져 있다거나 콧볼만 이렇게 넓으신 분들, 이런 경우는 콧볼만 줄여줘도 훨씬 얼굴의 비율을 좀 잘 맞춰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지만 콧구멍이 좀 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콧구멍, 그리고 또한 콧구멍이 얼굴에 붙을 때 이렇게 일자로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코에 붙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콧구멍의 모양이 상당히 좌우로 넓거나 한 분들한테도 콧볼 축소를 권해드리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콧구멍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 콧볼, 코의 좌우의 길이 자체가 다르신 분들은 콧볼 축소로 좌우의 비대칭감을 조금 더 맞춰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좀 세 가지 경우에 콧볼 축소를 추천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콧볼 축소를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상당히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는 코가 되게 뚱뚱하고 뭉툭해서 나는 여기 무조건 축소를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상담으로 오셨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콧볼을 줄였을 때 가운데 두꺼운 코끝, 콧망울이 더 두꺼워 보이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분들은 코끝 포인트만 잘 잡아줘도 콧볼 축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비율적인 모양적인 이유뿐만 아니고 콧볼 축소를 과하게 하게 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외측 절개 같은 경우 흉터가 생기죠. 이 흉터도 최소한으로 잘 봉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콧볼 축소를 많이 하다 보면 피부가 당기는 힘이 세지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미세하게 봉합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의 흉터가 좀 넓어지고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두께나 연골의 경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콧볼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피부가 매우 얇고 연골이
되게 약하신 분들은 콧볼 축소를 많이 해버렸을 때 상당히 이 좌우폭이 좁아지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을 때 콧볼이 갑자기 좁아져서 숨 쉬는 게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콧볼 축소의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콧볼 축소는 저는 정말 제한적으로 우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자체가 뭐 나쁜 수술이다, 잘못된 수술이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만큼만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콧볼 축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해,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 영상으로 이 콧볼 축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국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